사표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갑자기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표 낼 사안은 전혀 아니죠. 근데 왜 사표를 냈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게 한번 양보를 하면은 양보를 그러니까 당하면은 계속해서 양보를 당하니까 기득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이전에 이게 뭐 대자부처럼 이렇게 또 생각나는 것이 천정배 장관 계실 때 강정우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하니까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강정우 교수 사건은 결국에는 불구속으로 가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집행유예 받으니까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닌 거죠.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고 사안 자체도 사실은 뭐 똑같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교수님이 이렇게 자기 의견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국가보안법이 있으니까 죄가 되는 것이지 사실 죄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좀 대부분의 또 검사들도 이거는 뭐 불구속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단 말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찰권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사람만이 검찰총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검사들 생각에는 최고의 지휘자가 누구냐면 검찰총장이지 대통령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제 잠깐 자기들이 완전히 독립된 조직을 그냥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걸 통해서 그 검찰이 또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정치적 권한을 행사합니다.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서의 그 결정들을 마구 이제 그 정치 권력의 요청을 받아서 다 이렇게 정치적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5.18 불기소 사건이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불기소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도 검찰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 과제가 사실상 좀 너무 컸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이 이제 정치적 중립이라는 과제를 또 한 번도 시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검찰 자체의 민주화, 조직 자체의 민주화도 좀 쫓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그 기대가 있었던 거는 틀림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부정하기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만큼 또 다른 과제도 실제로는 참여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추진을 많이 했었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검찰 권한을 이 형사 절차에서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어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사법개혁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뭐 190개 조 이상을 개정을 하면서 거의 전면 개정에 가까운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좀 국제적 수준에 좀 쫓아가게 됐고 인권 보장을 좀 인권 보장이 가능한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요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도했던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대통령 공약사항처럼 나온 뭐 공직부패수사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검찰 권한을 일부 떼어오는 분산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력하게 사실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는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전문기구이기도 하지만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여정부에서는 사실상 운명을 걸고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국회에 가서 법안까지 만들어졌습니다만 국회에 가서 이제 입법화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뭐 그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도 강력했고 한나라당의 반대도 뭐 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안 됨으로써 사실상 전체 그림에서 그 큰 틀이 좀 깨지게 되는 그게 단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킴으로써 서로가 견제하고 감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또 끝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그런 과제를 제도적 과제도 있으면서 그런 것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하시면서 추진을 했고 그리고 그거는 검사들도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검찰총장이 했던 송광수나 그 다음에 중수부장이 했던 안대희도 뭐 월간지 인터뷰에서 다 그런 것들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었다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그 당시에 나왔던 모든 그 제도적 개선,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들, 뭐 인사청문회를 한다든가, 검사 직급을 일원을 한다든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다 제도적으로 다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고용자 비리조사처나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기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내용을 그 검경이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결국에는 이제 성과를 보지 못함으로써 이게 한쪽이 이게 균형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뭐 국회의 그런 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또 이렇게 전 국민적인 뭐 의견 또는 시민사회의 그런 지지나 이런 성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달리 또 얘기를 하자면은 개혁 주체 세력들이 이렇게 뭐 좀 정확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도 뭐 조금의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되면서 균형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참여정부와의 검찰개혁은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적 중립, 완전한 정치적 중립이 유지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점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주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정치적 중립화 또는 뭐 정치적 독립 이 주제가 사실 뭐 오늘의 검찰 개혁 주제는 아니죠. 뭐 계속 이어져 오는 주제고 아직도 주요한 개혁 과제, 개혁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과연 본질적으로 가능한 건가? 저는 이런 회의를 가져요. 왜 그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력을 다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검찰에 대한 그 통제를 놓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검찰은 역시 그 정치적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결국 권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정치적 중립의 중요한 그 원천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검찰이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과거의 그런 정치 검찰의 모습인 건지 아니면 스스로 정치화돼 가지고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좀 회의가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게 본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항상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입장은 굉장히 편향된 것이었습니다. 검찰만 그런 게 아니죠. 뭐 제가 보기에는 군대도 늘 일정한 입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하준 교수 책은 군대 반입하면은 불온도서가 되는 것이고 한국논단은 굉장히 공정한 잡지가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보기에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정치적인 중립이었을 뿐이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뤄내고 거기서 기득권을 지키는데 아주 철저했었죠. 검찰이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스스로 자기들 신분이 업그레이드 된 게 2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이 전두환 정권 때 소위 그 육법당 시절에 검찰의 신분을 상승시켜줬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지금 검찰 초임이면 3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시 출신이 5급인데 검찰은 3급이다. 부장검사만 돼도 1급이다. 법무부의 과장은 1급이다. 네? 법무부의 국장은 차관급이다. 도대체 이거를 해준 게 군사정권이었는데 우리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검사장 자리를 차관급이라는 검사장 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조직 내부에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이 민주개혁서를 우습게 보는 하나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오더라. 별거 아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정권이 바뀌든 우리는 뭐 자신 있다. 이런 식의. 그 다음에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을 휘말렸던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때마다 제가 이상하게 현장에서 그걸
목격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이회창 총재 아들의 그 병무 비리 사건, 병풍 사건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군대에서 법무관으로 있으면서 그 수사에 상당 부분 관여를 하면서 그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마지막에 검찰로 갔었습니다. 그 판단하는 역할이. 그때 제가 알고 있던 선후배 검사들이 저한테 했던 가장 절실한 충고가 검찰을 믿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검찰에서 그걸 공정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 너무 순진한 거다. 너도 법조인인데 왜 그걸 모르냐. 이런 게 결국 결과적으로 보니까 맞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고요. 이번에 그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를 다시 털어서 기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도대체 그렇게 해서 검찰이 세우고자 하는 정의가 뭐냐.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현직 검사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 아유 그게 수사인가요? 그거는 정치지. 그러니까 이미 검찰의 구성원들은 자기들은 일정 부분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이 검찰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통제해야 되는 권력의 입장에서 검찰을 놔주기만 하면 스스로 자정을 해서 얘들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뭔가 공정하게 자기들의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자체가 저는 너무 순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서 이건 설득과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이게 진압과 교정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저는 그런 이유였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칼질이 필요해야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게 이때까지 했던 게 좀 잘못된 거였나? 이런 어떤 자기의 과거나 역사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그 권력의 선이 또 민주적인 통제가 제도화 되면은 그래도 너네들이 배운 놈들인데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로는 하지 않겠지. 그건 아니죠. 이미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행사해본 사람들에게는 너무 순진한 기대가 아니었나. 그게 저는 제 판단입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검찰은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가 없고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될 과제인데 뭐 제도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으로는 참여정부에서 그 강정구 교수 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지휘를 할 때 그 논리적인 그 배경이 이 검찰에 대한 그 민주적 통제론이 이제 적용이 됐었단 말이죠. 또 그 민주적 통제론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그 회의가 있지만은 또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또 정치적 중립으로 인한 또 그 부작용 그거는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또 해결해 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지.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래서 이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철저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중립을 가장하면서 기득권을 온전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 그리고 과거 이미 권력을 누려왔고 권력과 유착해서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집단을 상대할 때에는 민주적인 통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정하게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검찰이 그간에 우리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이자 특권층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학벌이면 학벌, 지식이면 지식, 권력이면 권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자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자신감, 이걸 무너뜨린 데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나고 똑똑하고 시험을 잘 보고 머리가 좋은 데서 주어지는 권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철저하게 너희들은 지는 조직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그 수뇌부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와 검찰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검찰의 외청이자 하급기관인 검찰청이 지금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단 말씀이죠. 이런 구조에서는 절대로 민주적인 통제가